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동안 흐린 하늘과 비 소식이 이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부쩍 올라 초여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는데요. 큰 일교차와 함께 강원 영동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에 얇은 외투를 챙겨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첫 정부 합동평가 국민평가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 1위에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도서출판 이음이 출판 문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2024 원주출판학교 책에 미치다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사업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민선 8기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지사의 공약사업 재정 확보율은 15%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장 평균인 18%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공약재정 집행률은 37%로 시도교육감 평균보다 7%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강원도의 관련 산업의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에너지원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화력발전소 등이 있어 에너지 자급률이 190%에 이르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전력을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 유치나 산업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시군이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부문 우수지자체 1위로 선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에 김현배 평가팀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우수지자체 1위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를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평가라고 하는데 평가 지표와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네. 지자체 합동평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 복지, 경제, 환경, 규제 개선 등 사실상 대민행정 전 분야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이해되시도록 평가 지표를 몇 개 말씀드리면 임신, 출산, 안심환경 조성, 노인 일자리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률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106개 지표에 대해 행안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2023년도의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지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네. 평가 그 지표가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아이나 살아가기 좋은 강원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해지는 강원 등 두 건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되었는데요. 우수 사례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임신, 출산, 안심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출산 인프라를 보완해 나간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원, 양구, 인제 등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분만기간 인근에 45일간 거주할 수 있는 안심스테이 푸만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설 이용으로 진통 후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분만기관에 갈 수 있었던 것을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1개 가구 운영하는 것을 현재 6개 가구를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임산부 총 98분께서 이용하셨고 산모 이용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도내 공공산부인과 7개소,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는 임산부 맞춤형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 특별이송, 상담의사 24시간 운영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의 양육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강원 육아기본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세 50만 원부터 7세 10만 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4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8세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우수 사례 말씀드리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 분야에서 강원에서 운영하는 광역형 스마트 도시 안전망 시스템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재난 등 도민들의 위기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도, 시군, 산림청, 경찰, 소방 등 도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만 2천여 대의 CCTV를 도 스마트 센서로 통합하여 112 긴급 상황, 수해와 산불 등 재난 상황에 활용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도내 산불 발생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산불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요. 산불 감시 CCTV 200대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CCTV가 단순 안개와 산불 연기를 구분하여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상황 전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통합 시스템과 연계된 광역형 실종자 추적 시스템 도입을 진행 중으로 도민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임신 출산 부분 푸만회라는 기관 이름처럼 아주 따뜻한 기관이네요. 진통 후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던 걸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또 우리 강원도가 산불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성 농업인 육성과 복지 증진 또 청소년 주도성 강화 정책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었는지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정성평가에서도 2개의 사례가 전국 타지도로 확산이 필요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는데요. 네. 먼저 여성 농업인 육성 분야에서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매년 10월 15일을 여성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액 도시군비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3만 5,200명에게 20만 원씩의 문화시설 이용과 여행 등의 이용이 가능한 복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지원을 위한 장비 7천여 대를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여성 농업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동 운반차를 지원 품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네. 아울러 여성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농약 중독 등 특수 항목에 대한 건강 검진도 시행하였습니다. 전동 운반차의 건강 검진까지 제공을 해주네요. 네. 이렇게 여성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주도성 강화 분야 우수 사례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올림픽 메달 디자인, 마스코트와 주제가 선정에 참여하였고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을 위해
전국 7,50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부모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올림픽 응원단에는 1,132명의 청소년이, 홍보단에는 73개 청소년 동호리가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부모 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전개하였습니다. 네. 또한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청소년 학대를 위해 작년 8월에 청소년 정책 제언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36개 팀에 145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는데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총 59건이 실제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춘천 청소년이 제안한 통학을 위한 급행버스 운행 정책은 작년 11월에 도입이 확정되어 12개 노선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카페 3개소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공간 디자인부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실제 카페 운영과 수익금 기부까지 일려자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소 생소하게 청취자분들께 느껴지실 수 있어 정리를 해드리면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쉬운 말로는 정량, 양과 정성, 질, 양과 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정성평가는 이제 그 주요 우수 사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정량평가는 이제 각 지표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량은 좀 객관적인 거라면 이제 정성이 주관적이고 수치화되지 않은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평가는 자치도 출범 이후 첫 성적표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출범 이전인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상승된 성적이라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평가에서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부 1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건의 우수 사례가 채택되었고요. 정량평가에서는 총 87개 지표가 있는데 83개의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95.4%의 역대 최고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신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경제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도내 이전 기업과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수도 특화단 조성 등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특례 반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 재난재해 대비 강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 올해 자치단체 합동평가 115개 지표의 실적 제고와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정보평가에서 좋은 성적과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자 기사를 봤는데 또 우수 시군 평가에서도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원주시가 우수로 선정됐다는 소식까지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의 김현배 평가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도서출판 이음에서 출판 문화와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2024 원주출판학교 책에 미치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서출판 이음에서 2024 원주출판학교를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서출판 이음은 2017년부터 단행본을 비롯한 지역 맞춤
맞춤형 교육용 교재, 또 각종 소식지, 가이드북의 출판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사회적 기업 출판기관인데요. 네. 2024 출판학교 책에 미치다는 지역에서 출판되는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또 본인이 직접 책을 출판하고 싶지만 출판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도서출판 이음 원상우 편집주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서출판 이음은 2017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는데 인쇄 출판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감을 꿈꾸면서 출발했어요. 올해가 7년째고요. 그동안 단행본과 지역 맞춤형 교육용 교재, 각종 소식지, 가이드북 등의 출판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지역 역사 교육의 하나로 중고등학생 대상 원주를 찾다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독립 출판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막상 출판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원주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역에서 출판되는 책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 책을 만들어가는지 알려주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에 미치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치열한 과정일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프로그램은 모두 8회차로 진행되는데요. 네. 1회차에는 출판을 이해하고 또 왜 책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부산 산진이 출판사에서 출판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편집의 세계, 그리고 단행본의 기획과 콘텐츠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는 과정, 편집 디자인의 기본과 북 디자인의 세계, 그리고 파주 출판단지에서 인쇄 실무 담당자가 책의 다양한 제작 기법과 종이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꼭 뭐 출판에 관심 있지 않더라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교육 과정이 될 것 같네요. 2024 출판학교 신청 대상과 방법 또 기간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책을 사랑하고 출판 과정이 궁금한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재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은 도서출판 이음 033-761-3223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출판 이음 원상우 편집주간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출판학교를 계기로 어느 정도는 지역에서 책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의 책 읽는 문화와 출판 문화가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서출판 이음은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데요. 지역사회의 콘텐츠를 지역 주민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을 공동체 사업과 복지 노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는 곳이 있는데 사업이 끝나더라도 마을 주민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북을 꾸준히 발간하려고 해요. 이 같은 사업이 곧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결되고 복지, 노인 콘텐츠 개발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원주 출판학교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어떤 학자분께서 도서출판 이음이 좋은 출판사로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원주 출판학교에도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바랍니다. 책을 사랑하는 분들, 또 1인 출판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독립 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출판학교를 계기로 지역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사회의 책 읽는 문화와 또 출판 문화가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출판 이음에서 진행되는 2024 원주 출판학교 책에 미치다는 출판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착순 모집이니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20일까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배인숙 주무관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월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영월군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는 몇 세대 정도로 추산되나요? 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각 복지 정책마다 지침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예.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서 정한 취약계층 기준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영월군에 2,000가구 이상이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보일러를 교체할 시기가 되어도 교체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희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일러 설치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0가구 이상으로 보면 되는군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설치비가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당연히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콘덴싱 보일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네, 친환경 보일러는 이 콘덴싱 방식으로 만들어진 보일러입니다. 콘덴싱 방식이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모아서 다시 난방 온수 가열에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은 높으면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오염물질은 적게 배출됩니다. 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에 질소 산화물은 87%, 일산화탄소는 71% 저감 효과가 있고 난방비도 연간 최대 44만 원까지 절약되기 때문에 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를 통해서 환경도 살리고 난방비도 아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배출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이는 콘덴싱 가스보일러. 그러니까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서 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면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친환경 인증 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올해부터는 또 한부모 가정과 중위소득 70% 이상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금액은 보일러 한 대당 60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그 지원 대상이 세분화된 것 같아서 촘촘하게 정말 그런 사각지대 없이 잘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 60만 원 이외에도 또 추가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후에 또 여쭤보겠고요. 설치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시거나 에코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지원 대상 증빙 서류와 보일러 설치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정부 보조금 60만 원을 지원을 받아도 자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분들께서는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환경부와 보일러 제조업체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 60만 원 이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조업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추가 지원 금액과 대상 모델은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 공식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비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배인숙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